안녕하세요. 국어마초 김현석입니다. 2020년 수능 대비 비문학 독서 파트 예상 지문 찍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특기에 나온 인과논변과 인과적 오류가 있습니다. 인과적 오류에 대한 글이 있는데 수특에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필요조건, 충분조건에 대한 개념 요걸 좀 잘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과적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들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수특에 나온 상식적 실제론하고 표상적 실제론 이 부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론의 개념만 좀 잡고 가세요. 상식과 표상. 사회 파트에서는 수특에 나온 양적 완화. 이게 이제 경제정책인 얘기인데 항상 이제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금리, 정책금리 이런 거 알아둬야 돼요. 금리가 이자고 정책금리라는 건 국가에서 이자를 정해주는 게 정책금리입니다. 간단한 개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자율을 뭐해서 낮춰서 돈을 많이 빌려주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경기를 뭐한다? 활성화시킨다. 경기가 과열일 때는 이자율을 높여서 돈을 묶어두는 거죠.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 돈을 못 빌리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진정시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면 됩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이제 금리 얘기가 나오고 경기 부양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신용 완화, 버냉키싱 완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금리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둬야 되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 사회에서 인구론. 좀 잔인한 부분도 있어요. 식량은 유한한데 늘어날 수 있는 양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멜서스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균형 상태, 멜서스가 주장하는 균형 상태. 결론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상승했다 하락하고 상승했다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 증가에 대한 억제책들이 나오는데 이제 좀 잔인한 얘기도 나와요. 재난이나 전쟁 이런 얘기까지 하면 사망률을 상승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방적 차원의 억제책도 나와 있고 있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지문에서 순수 공공재와 최적 생산량 이건 그래프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는 다 할 거예요. 공동을 사용할 수 있는 얘기고 흔히 말하는 이제 비경합성, 비배저성, 그다음에 편익 이익에 관한 개념, 효율성, 그리고 최적 생산량은 무엇인가. 그래프 문제로 나오면 좀 시간 잡아먹기 좋겠죠. 이번 수능에서 쉬운 지문이 나올 겁니다. 비문학에서. 어려운 지문이 줄어들 거예요. 어려운 지문이 2지문이라면 작년 기준, 지금 지문 1지문 정도? 문단수는 좀 줄어들겠죠. 문단의 길이 자체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수능 문제 어렵게 냈을 때 작년에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요 관계를 주어줄 때 잘 보세요. 비문학 독서 파트는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학만큼의 임팩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문 사이의 논리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문 자체를 그냥 낯선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봐줘야 되는 거지. 알고 있어라고 보면 오히려 실수합니다. 과학 파트에서는 일단 다윈의 자연선택, 유명한 사람이고 이과 학생들은 좀 유리하겠어요. 그리고 수특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시각화 추론 문제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도. 그리고 예술지문에서 무관심성과 경험미학, 예술지문은 좀 일단 쉽게 가야 되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좀 쉽게 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배경식 쌓는다는 생각으로 한 번쯤 읽어보세요. 무관심성 수특에 나와 있습니다. 수 안으로 가면 수능 안으로 가면 일단 분석 철학 요즘은 인문에서 러셀 얘기 나오는 거 분석 철학은 결국 철학을 언어 논리학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게 또 언어 논리학이라고 봐야 돼요. 한번 좀 봐둬야 됩니다. 러셀의 논리 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논리 원자주의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분석 명제, 원자 명제, 원자 명제가 모여서 분자 명제가 되고 원자 명제가 모여서 분자 명제가 되고 분자 명제는 결국은 복합 명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과학하고 철학을 논리학으로 이제 결합시키면서 철학을 언어 논리학 수준으로 이제 환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회지문에서 합리적 기도의 이론, 합리성. 근데 합리적 기도의 이론이 인간의 합리성이 무조리 맞는 건 아니에요. 다 알겠지만 인간이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실제 경제학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거시경제학이라는 지문 내용을 얘기하면서 합리성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꼭 봐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설마 하는데 상대성 원리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산재선 이론 요거는 EBS 지문 자체가 좀 뭔가 말만 좀 어렵게 하고 내용 자체가 좀 명확하지는 않아서 만약에 나온다면 수정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언급한다 해서 실제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맞추기 쉽다, 어렵다, 이거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한 교수님의 마음이죠. 얼마나 가다듬어서 낼 것인가. 왜냐하면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융합지문에서는 수능 완전 코스의 정리와 법경제학, 법경제학이에요. 법경제. 그러니까 사회하고 인문지문이 같이 결합된.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는 한번 이제 상식선상에서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EBS에 나온 작품들을 토대로 해서 예상 지문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논리학, 그래프로 변환될 수 있는 사회 지문에도 이제 경제 쪽 얘기 좀 잘 보시고요. 과학기술은 뭐 늘 아시지만 항상 킬링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좀 버려두세요. 다 풀려는 마인드보다는 실수를 줄이겠다는 마인드로 가세요. 항상 등급을 가리는 건 실수 싸움입니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 명제 자체, 주어진 제시문 자체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없으면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맞추는 걸 맞춘다. 그리고 남들이 틀리는 거에서 한두 문제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남들이 틀리는 문제 다 맞추고 남들이 맞추는 문제 틀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지문이라고 생각될수록 실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꼼꼼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고맙죠. 김현승이었습니다.